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켰습니다. 네, 오늘 아직 17분밖에 안 들어오셨네요. 원래 다음 주면 오는 거였는데 그 다음 주로 또 밀렸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되면은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학교 나오시면은 그때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그냥 등교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는데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메카트로닉스 3D 프린터 첨단 제조 기술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뒤에 나오는 나노 기술 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나노 기술인데요. 교과서 117페이지 한번 같이 봐 주시길 바랍니다. Where'd that come from? It's nanotech. You like it? A little something. 저기서 이야기하는 나노 기술이죠. 나노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성장 동력 기술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하거나 제어함으로써 새롭게 만들어진 소재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개선된 소재 또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길게 써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나노라고 하는 것은 난쟁이라고 하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나노스에서 유래가 된 단어고요.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다. 10억 분의 1미터면 어느 정도 크기냐?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의 굵기. 그래서 보통은 분자나 이런 단위에서 물질을 조작하는 기술,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나노 기술은 다른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세대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교과서에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첨단 기술의 분야인데요. IT, BT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이고요.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 기술. ET는 많이 안 들어보신 기술이죠. 최근에 와서 이제 발달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Environmental Technology라고 해서 환경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 문제가 핵심이 되면서 이런 기술들과 함께 상승적으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제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노 기술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교과서에 3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전자적인 특징까지 합쳐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학적 특징, 화학적 특징, 기계적 특징, 전자적 특징, 이런 4가지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로 광학적 특징은 나노 영역이죠. 크기가 극단적으로 작아진 영역에서는 그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색깔이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유명한 사진인데, 자, 여러 가지 시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약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황금의 색깔은 어떤 걸까요? 황금. 이 중에서 어떤 게 금일까요? 원소기호 AU. 금은 이 전체가 다 금입니다. 금인데 금의 사이즈를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다 작게 만든 거죠. 사이즈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변화돼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이게 전부 다 금의 입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특징인데요. 물질이 나노 단위로 쪼개지게 되면은 새롭고 독특한 특성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물질이 나노미터로 쪼개진다는 이야기는 부피는 줄어들면서 표면적은 극대화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표면적이 극단적으로 넓어지면서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많은 특성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물을 투과시키지 않는 발수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화학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든지, 여러 가지 물질에 따라서 다양한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의 특성과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기계적인 특징인데요. 크기가 극단적으로 작기 때문에 다른 복합체, 다른 구조체랑 섞으면은 기계적인 강도가 굉장히 변화하게 되고요. 나중에 뒤에서 알아볼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강도가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적인 특성인데요. 전자적인 특징은 반도체, 자성금속, 나노 입자 같은 이런 것들은 크기가 작아지면서 전자기적인 성질이 변화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기 전도성이나 자기 전도성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 나노라는 말 많이 쓰죠.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공정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크기가 작아질수록 전기적인 특성이 좋아지면서 배터리로 적게 먹고 전송 속도도 빨라지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나노 기술의 응용 분야인데요. 기존의 산업과 융합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을 창출시킬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존의 기술들과 이 나노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IT, BT, ET 아까 봤던 이런 핵심 기술 분야와 상승적으로 융합하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의 그림 7-9에 대한 내용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 건데요. 전에 한번 뉴스 장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첨단 극자외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5나노 반도체 공정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더 미세한 공정으로 기존 7나노 공정보다 로직 면적을 25% 줄이면서도 전력 소모는 줄이고 속도는 높여 고성능 소형, 절전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간단히 하나 보셨고요. 저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내용의 뉴스였죠. 그래서 나노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를 사용할 때에는 일단은 저전력, 저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컴퓨터도 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스마트폰 분야에서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발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나왔던 스마트폰이나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의 배터리 용량을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습니다. 단위 면적당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를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크게 만들려고 하고요. 근데 이걸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전력을 적게 쓰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작게 만들기 때문에 재료의 비용이 적게 들어가겠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런 원자재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히토류 금속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서 전기적인 특성이 좋아지니까 대역폭, 전달 속도, 저장 능력이 향상이 되게 되겠고요. 단위 면적당, 같은 면적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저장 매체들도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은 컴퓨터나 서버, 스마트폰 등에서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합쳐진 나노 바이오라고 하는데, 나노미터 수준에서 크기 어떤 물질을 검출하고 물리화학적으로 분석 가공을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작은 단위, 크기가 극단적으로 작은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노 기술이 활용이 된다면은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히 의료, 또 산업 공정, 환경 모니터링, 군사 분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는 나노 로봇 같은 것들도 이런 의료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려고 연구되는 분야 중에 하나죠.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나노 크기의 로봇을 만드는 건 가능합니다. 이미 가능해요. 나노 사이즈로 작동을 하는 로봇.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건데 목적대는 세균이라든지 또는 암세포라든지 이런 데로 나노 로봇들이 들어가서 직접 그런 것들과 싸우는 이런 것들도 개발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 가지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뉴스를 하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전지에 빛을 더 끌어모을 수 있는 나노 구조체를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오준학 울산과기원 곽상규 교수팀은 태양광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둥 모양과 격자 모양을 동시에 갖는 나노 구조체를 개발해서 태양전지와 광센서로 응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노 구조체를 응용해 만든 태양전지는 기존보다 24%, 광센서는 8배 이상 고효율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어드밴스드 머터리얼즈에 실렸습니다. 태양전지 관련된 뉴스였죠. 지금의 태양전지의 문제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베란다에 태양전지판 설치하신 집들이 있을 거예요. 국가에서 보조금도 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원래 태양전지가 처음 발명된 것은 지구상에서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우주에서 인공위성 같은 것들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었죠. 그래서 우주 공간을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좀 사용할 만할 텐데, 이게 이제 지표면에서 이걸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대기 때문에 태양빛이 분산되면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효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나노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효율이 높은 저비용의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래서 화합물 태양전지나 연료 감응 태양전지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하는 얘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개발된다면은, 전제 조건이죠. 개발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해결책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교과서 밑에 117페이지 아래 나오는 나노 기술의 제품 원리 알아보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마뱀 부치, 개코 도마뱀이라고 하죠. 발바닥,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을까요? 개코 도마뱀 가지고 만든 거, 이 발바닥을 보고 중학교 때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자, 개코 도마뱀 발바닥을 이제 관찰하게 된 이유는 이거죠. 이 도마뱀은 벽에 막 붙어서 기어다니는데 벽뿐만 아니고 천장에서 거꾸로 붙어서도 막 기어다닙니다. 심지어 표면이 젖어 있을 때 축축한 상태에서도 잘 기어다니더라. 저놈은 어떻게 저기 붙어 있을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발바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미경으로 살펴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작은 털들이 막 미세하게 나 있는데요. 그 털을 확대하면은 털에서 털이 또 나오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표면적을 극대화시키면서 접착력을 높이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걸 응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개코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실 겁니다. 어떤 물체를 부착했다가 할 수 있는 스카치 테이프처럼 생긴 테이프죠. 이런 테이프를 이용해서 물건을 부착했다가 뗐을 때는 그 접착 흔적이 남지 않고요. 또 인체 유해한 접착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접착면이 깨끗하게 보존이 되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다. 또 한 번 쓴 것을 계속 재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효과 때문에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는 테이프죠. 개코 도마뱀 발바닥을 보고 만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옆에 나와 있는 연잎은 이거죠. 연잎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잎 위쪽 표면에는 물이 맺히지가 않아요. 흘러다니고 물이 계속 밖으로 흘러나가는, 이걸 보고서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물이 그렇게 동그랗게 맺혀서 흘러다니는가, 저렇게 완벽하게 방수가 되는가를 살펴봤죠. 사람이 이걸 표면을 확대해서 보니까 표면에 이렇게 우둘두둘한 돌기가 나 있고 저 돌기는 지방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에 이런 돌기들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이렇게 굴러다니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랑 좀 다르죠. 표면이 매끄러워야지 물이 잘 맺히지 않고 굴러다닐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표면이 저렇게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 것을 봤고요. 저걸 응용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요즘에 많이 입고 있는 아웃도어에서 이런 발수 효과를 내는데 저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18페이지 제조기술의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4D 프린터입니다. 4D 프린터는 우리가 3D 프린터는 전 시간에 봤었죠. 그래서 입체적인 모양을 출력하는 프린터다 라고 하는 건데, 4D 프린터는 입체적으로 출력한 이 물질들이 자기 변화라는 새로운 기능에 의해서 모양과 특성이 바뀌는 기술인데요. 3D 프린터로 출력이 되면요, 출력된 이후에 그 내부에 설계된 프로그래밍 된 대로 스스로 조립이 되는 이런 프린터를 4D 프린터라고 하고요. 앞으로 미래에 많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프린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관련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3D 프린터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3D 프린터로 찍어낸 물체가 스스로 조립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4D 프린터가 개발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체를 스캔하면 그 형상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3D 프린터. 장난감부터 산업부품, 의료제품 등 그 활용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3D 프린터를 넘어서는 4D 프린터가 등장했습니다. 긴 줄을 물속에 넣자 줄어들더니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검색 종이는 네모난 상자가 되고 열을 가하면 공 모양을 만들기도 합니다. 3D 프린터로 찍어낸 물체가 마치 트랜스포머처럼 스스로 조립하는 4D 프린팅 기술입니다. The ability to program physical and biological materials to change shape, change properties, and even compute outside of silicon-based matter. 4D 프린팅의 핵심은 부품 설계도를 3D 프린터에 넣고 자가 조립되는 소재로 출력하는 것. 출력한 뒤에 조립되기 때문에 크기에 상관없고 상황에 따라 모양을 바꿀 수 있어 군용, 의료용, 건설용 등 활용도도 무궁무진합니다. 무생물인 물질에 생명을 불어넣는 4D 프린팅 연구에 미국은 올해 3천만 달러, 약 330억 원을 투자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관련 영상 하나 보셨고요. 저런 것이 또 실용화 된다면은 또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제조 분야의 활용 방법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그래핀인데요. 그래핀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0.2 나노미터 두께의 아주 얇은 탄소, 육각 모양의 탄소 배열체인데요. 이 그래핀은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죠. 셀로판 테이프죠. 접착 테이프를 흑연을 쭉 연필심을 갈아가지고 접착 테이프를 뗐다 붙였다를 반복하면서 얇은 탄소 막을 만들어냈고요. 굉장히 두께가 얇죠. 0.2 나노미터다. 어느 정도
두께냐면 거의 이제 분자의 두께죠. 자, 이렇게 육각 구조의 탄소 분자 뭉치를 만들어 놨더니만은 얘는 물리적,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얇은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강도가 매우 크고요. 강철보다도 강도가 뛰어나다고 하고요. 전자의 이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즉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이 그래핀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죠. 뒤에서 볼 탄소 나노튜브도 이 그래핀의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또 요즘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튀는 디스플레이 있죠. 접히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이 그래핀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상영된 한 공상과학 영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자 영상통화를 하는 듯한 패널로 변한다. 하지만 이 장면이 새롭게 느껴지는 건 화상대화나 생체인식 기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양면이 그대로 투과되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때문이다. 공상과학 영화 소재에 불과한 줄 알았던 비현실적인 모습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그래핀 덕분이다. 그래핀은 디스플레이를 유연하게 휘도록 할 것이며 메모리 반도체의 저장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이다.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그래핀은 탄소와 탄소들이 철사처럼 육각형으로 이렇게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벌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이 한 장처럼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평면에 되어 있어서 그게 그래핀인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씩 층이 쌓여가지고 모인 것이 흑연이 되고 그 흑연에서 층층이 한 장 한 장씩 벗겨 놓으면은 그것이 그래핀이 되는 겁니다. 그래핀의 탄생은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안드레 가임 교수는 흑연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성질을 연구하던 중에 연필심에서 얇은 탄소층을 떼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착안하게 된다. 연필심, 즉 흑연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내기를 반복하던 안드레 가임은 한 개층으로 구성된 초박리 탄소층을 얻어냈다. 그 상태에서 테크닉을 개선한 결과 마침내 한 층으로 된 탄소를 만났다. 이것이 바로 그래핀이었다. 대체 그래핀은 어떤 성질을 지녔길래 꿈의 신소재라고까지 불리는 걸까? 이 휘어지는 작은 물질에는 보기보다 놀라운 잠재력이 담겨 있다. 먼저 우수한 전도성이다. 상온에서도 구리보다 100배나 빠른 전도성을 나타내 전기 손실을 최소화한다. 또한 기계적 강도는 철강의 200배인데도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접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와중에도 전도성은 잃지 않는다. 그 얇기는 300만 장을 겹쳐도 1mm에 불과하다. 이런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기존 재료들과 융합하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관련 내용 같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나노관인데요. 탄소 나노튜브라고 많이 알려진 거죠. 아까 방금 봤던 그래핀 있죠. 그래핀을 동그랗게 말아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 이걸 이제 그래핀이라고 했죠. 이걸 관 모양으로 연결한 겁니다. 원통 모양의 신소재고요. 관 하나의 지름이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정도 사이즈다. 굉장히 얇은 두께의 사이즈인데, 아까 바꿨던 것처럼 그래핀의 강도가 강철의 거의 200배에 달한다고 했죠. 같은 두께의 강철보다 강도가 200배가 높을 테니까요. 이 탄소 나노관을 설사 꾸는 것처럼 이렇게 꽈가지고 어떤 재료를 만든다면 그 강도가 굉장히 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소재에 비해서 강도랑 유연성이 매우 뛰어나게 되겠고요. 높은 전기 전도율을 가지고 인장 강도 늘렸을 때 버티는 힘이죠. 또 열 전도성, 열을 전도하는 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좀 사기적인 캐릭터죠. 사기적인. 이런 탄소 나노튜브는 입는 방탄복 같은 거 만들 때도 사용할 것이고요. 전기가 또 잘 통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죠. 입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만들 때 응용하게 됩니다. 또 열과 마찰을 잘 견딜 수 있는 표면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또 차세대 반도체, 또 평판 디스플레이, 연료 전지, 생체 센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되는 것이 탄소 나노튜브다. 이것도 관련 영상 간단하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탄복을 만드는 데 쓰는 실은 가늘수록 좋다. 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아라미드와 폴리에틸렌 계열 섬유 이후 4세대 방탄 섬유로 적합한 첨단 소재로서 강한 분자 결합 구조를 갖는
탄소 나노 튜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 나노 튜브는 1991년 일본의 이지마 스미오 박사가 전기 방전법을 사용하여 흑연의 음극상에 형성시킨 탄소 덩어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인데, 탄소가 육각형으로 결합하며 형성하는 벌집 무늬의 탄소 평면이 관 모양을 이룬 것으로 관의 지름이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나노미터로 극히 작기 때문에 탄소 나노 튜브라 불린다. 탄소 나노 튜브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철강보다 수십 배나 뛰어나다. 또한 15%가 변형되어도 견디는 높은 내구성을 지녔는데, 이는 아라미드로 만든 방탄복보다 20배는 더 튼튼하거나 혹은 20배 더 가벼운 방탄복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이 소재는 화염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함을 지녔다. 일반 구조형 강이라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 소재들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철강 소재들에 비해 가지고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뭐 스테인리스 강관을 생각한다면 스테인리스 강에 비해서는 한 60배 정도 강도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스테인리스 강을 쓰는 쪽에 탄소 나노 튜브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면 60분의 1만큼의 굵기를 쓰더라도 그 강도를 충분히 견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재에 대한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중간에 소리가 잠깐 끊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ICT 기술, 정보통신 기술과 기존의 제조업 기술, 생산 기술이 융합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공장이고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CPS는 가상 물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들을 가상으로 한번 미러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장 내 장비, 장치,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소통되는 생산 체계라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사람이 없이도 스스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스마트 공장이 일반화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예요. 개인에게 맞춤화된 제품을 공급하겠다. 최근에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공장을 독일에다 설립을 하면서 이 스마트 공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홍보하는 것이, 기존에는 우리가 매장 가서 사이즈에 맞는, 내 발에 맞는 운동화를 찾아서 신었다면은 앞으로는 개개인의 발의 사이즈, 치수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입력해서 보내면은 거기에 맞는 운동화를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수치대로 프로그래밍만 바꿔주면은 생산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맥락으로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생산 체계가 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일단 생산해 놓고 이거를 소매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쭉 깔아놓고 판매를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생산을 하는 것도 소비자가 주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의 한 기업을 찾았다. 2007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 공장을 시작한 이 기업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주력 제품인 저압 차단기와 개폐기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전 라인에 걸쳐 완전 자동화가 구현돼 있다. 부품 공급부터 조립, 검사까지의 모든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스마트 공장으로 바뀌고 난 후
일단 생산성은 2배로 향상이 됐고 더불어 품질도 한 10배 이상 향상이 됐습니다.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도, 그다음에 품질입니다. 자동화를 하면서 균일한 품질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불량률이 10배 이상 개선이 됐고, 또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진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효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장의 설비들은 생산관리 시스템과 연결돼 실시간으로 제어, 분석되고 있다. 주문, 생산 계획, 자재 발주의 모든 과정도 수요 예측 시스템을 이용해 일괄적으로 관리된다. 유연 생산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영업사원이 수요 예측을 실시를 했습니다. 요즘은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현장의 캐파, 어느 정도로 생산할 수 있는지를 시스템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AP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에게 정확한 납기를 적용해주고, 현장에서는 그 납기에 맞게끔 수요 예측을 해서 생산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보다 효율적인 생산을 이뤄내고, 이것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공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네, 스마트 공장 영상 하나 보셨는데요. 약간 좀 무서운 생각은 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발전이고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근로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일자리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생겨나겠다가 아니고요. 이미 이런 스마트 공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118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스스로 정리하기는 과제에 올라가 있으니까 한 번씩 써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119페이지 세상을 보는 창에 메이커 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각자 한 번씩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이 메이커 운동의 핵심 도시가 여기 고양시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학교에도 무한상상실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저기 과학실 옆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오시면은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뒤에 나오는 첨단 건설 기술 내용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다 한 번씩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면은 그 다음 주에는 이제 학교 나와서 수업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